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계단 2층을 올라가야 한다면 여러분께 그것은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면 미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도전입니까?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몸이 돌을 짊어진 듯 무겁고 다리가 작년보다 느려졌으며 숨은 예전보다 짧아지고 머리는 더 자주 깜빡한다면 많은 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이라고 여기는 것들, 사실은 수년 전부터 조용히 쌓여온 생활 습관이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셔서 노년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꼼꼼히 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오래 사는가를 결정하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5가지 신호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 대부분이 각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분은 80이 넘어도 걸음이 빠르고 정신이 맑은데 어떤 분은 60을 조금 넘긴 나이에 벌써 숨이 차다고 느끼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비춰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고 묻습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셨으니 자신도 그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추적한 많은 자료를 보면 유전은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먹는 방식, 자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수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가족의 과거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에 훨씬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첫 번째 신호는 다리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의 생명력은 대개 먼저 하체에서 드러납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으며 스스로 장을 보고 햇볕을 쬐러 나가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삶의 범위가 서서히 좁아집니다. 밖에 나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도 덜 만나게 됩니다. 마음까지 함께 조용해집니다. 무서운 것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넘어짐입니다. 저는 넘어지기 전까지 꽤 독립적으로 지내시던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리거나 계단을 헛디디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바뀝니다. 어떤 분은 골절을 입고 어떤 분은 오래 누워 지내다 온몸이 약해지며 어떤 분은 그 뒤로 걷는 것이 두려워져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단 몇 달 만에 몸이 급격히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을 권하고 싶습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를 찾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십시오.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두십시오. 그리고 5번 연속으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반복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누군가 시간을 재주면 좋습니다. 약 12초 안팎 또는 그보다 빠르게 마치셨다면 대체로 꽤 좋은 신호입니다. 15초 이상 걸린다면 다리 힘과 협응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20초 가까이 걸리거나 그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진지하게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요. 매일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걷는 것과 충분한 근력을 갖춘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장은 보러 갈 수 있지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밖에는 나갈 수 있지만 인도 턱을 내려올 때 매우 조심합니다. 이것은 몸의 예비 능력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매우 가치 있는 검사는 벽이나 의자 가까이 서서 안전을 확보한 뒤
한쪽 다리로 서보는 것입니다. 한쪽 발을 가볍게 들고 균형을 유지해 보십시오. 약 30초 정도 버틸 수 있다면 균형 능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10초 만에 휘청거린다면 넘어질 위험이 분명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찍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60이 넘은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평생 장사를 하셔서 매일 오래 서 있었기에 자신의 다리는 아주 튼튼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턱에 한번 걸려 넘어진 뒤부터 빨리 걷는 것이 두려워졌고 혼자 걷는 것도 무서워졌으며 비 오는 날은 더욱 겁이 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다리 힘과 균형 감각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거운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기, 힘들면 2번으로 나누기, 매일 10분에서 15분 더 걷기, 양치할 때 세면대를 가볍게 짚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 몇 초씩 한 발 서기. 3달 뒤 그분이 가장 기뻐한 것은 검사 결과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 발걸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잊고 사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리 운동은 단지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전보다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껴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몸은 움직임을 잊어버리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반복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의자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몇 번에 앉았다 일어서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의 걷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리는 반드시 답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바뀌는 것은 근육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리듬 전체입니다. 다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밖으로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더 자주 나가면 심장과 폐가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심장과 폐가 좋아지면 머리는 더 맑아지고 잠은 더 깊어지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 다음으로 늘 중요하게 보는 2번째 신호는 바로 심장과 폐의 회복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것은 노년기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기능 저하는 대개 아주 천천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약해지니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분 빠르게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가벼운 짐을 들어도 가슴이 예전보다 더 답답하다면, 충분히 누워 있었는데도 아침에 여전히 피곤하다면 심장과 폐가 서서히 여유 능력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는 여유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 감기 한 번, 폐렴 한 차례, 오래 누워 지내는 기간 한 번만으로도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건강이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몸이 다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까지 포함합니다. 심장과 폐가 좋은 사람은 병을 앓고도 비교적 빨리 회복합니다. 약한 분들은 회복이 느리고 쉽게 지치며 근육이 빨리 빠지고 오래 누워 있다가 더 쇠약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5분 정도 걸어 보십시오. 뛸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걸음보다 약간 빠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멈춘 뒤 숨을 살펴보십시오. 잠시 후 금방 호흡이 고르게 돌아오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꽤 좋은 신호입니다. 오래 서 있어도 계속 숨이 차고 한 문장을 이어 말하기 어렵거나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적당한 속도로 2층 계단을 올라간 뒤 1분 쉬어보는 것입니다. 1분 후 숨이 안정된다면 아직 몸에 꽤 좋은 여유 능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숨이 많이 가쁘다면 이제 자신의 심장과 폐를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끔 골프를 치러 다녔기에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에서 집 안으로 집만 들어도 힘들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히 검사해 보니 심폐지구력이 뚜렷하게 떨어져 있었고 수년간 규칙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강한 운동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강한 폭발력이 아닙니다. 올바른 리듬과 충분히 오래 반복되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분께 4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인터벌 걷기입니다. 이분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고 그 다음 이분은 천천히 걸으며 회복합니다. 이것을 약 20분 반복합니다. 둘째, 매일 천천히 호흡 훈련을 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에서 8초 내쉽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10번 반복합니다. 셋째, 1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 조금이라도 걷습니다. 넷째, 매일 익숙한 노래 한 곡을 부르거나 글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호흡 근육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달 뒤 그분이 가장 놀란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만큼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심장과 폐가 좋아지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은 무리한 한두 번보다 꾸준함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며칠은 결심하고 아주 강하게 운동하다가 피곤하고 아프면 그만두고 일주일 내내 쉬어버립니다. 그런 방식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확실하게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15분 꾸준히 걷는 것이 1시간 무리하게 운동하고 보름 동안 쉬는 것보다 훨씬 값집니다. 또한 생활 자세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래 구부정하게 앉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며 가슴을 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호흡은 얕아집니다. 저는 매일 몇 번씩이라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열고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라고 권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좋은 호흡 방식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와 심장, 폐 다음으로 3번째 신호는 더 조용하지만 영향은 매우 큽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에 잠깐만 앉아도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 동안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은 균형을 맞추며 근육은 회복되고 심혈관계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오랫동안 잠이 나쁘면 식사나 운동의 노력도 일부 효과를 잃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젊은 사람처럼 자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좋은 신호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에 비교적 맑게 깨어나는 것, 낮 동안 계속 졸리지 않은 것, 밤에 오래 깨 있는 일이 적은 것, 잠을 잔 뒤 기분이 조금 더 안정되는 것. 아직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햇빛을 몇 분 쬐어 생체 시계가 낮이라는 신호를 받게 하십시오. 낮잠은 너무 오래 자지 마십시오. 특히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이루고 가볍게 하십시오. 늦은 시간에 차와 커피를 줄이십시오. 잠들기 전 밝은 화면과 긴장되는 뉴스를 줄이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저는 이런 습관 몇 가지만 바꾸고도 수면제 의존을 크게 줄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병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걷고 난 뒤 얼마나 회복하는지, 한밤에 잠 뒤 어떻게 깨어나는지, 며칠 피곤한 뒤 얼마나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십시오. 회복 능력이야말로 몸의 진짜 나이입니다. 빨리 회복된다면 몸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이 매우 느리다면 바로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회복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이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심장과 폐를 무리 없이 꾸준히 단련하며 수면을 존중하기만 해도
몸은 다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초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마음 상태,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도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리가 더 건강해지고 심장과 폐가 더 튼튼해지며 잠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천천히 늙어가는 사람과 빠르게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 사이에 여전히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뇌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머리의 유연성입니다. 저는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흥미가 아직 남아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새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고 손주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을 알고 싶어하며 낯선 음식에도 호기심을 갖고 다른 풍경을 보려고 산책길을 바꾸는 것도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60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도 아주 위험한 말을 합니다. 나는 늙었는데 이제 뭘 배우겠어. 그 말은 대개 뇌를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덜 쓰는 것은 약해집니다. 너무 적게 반복되는 신경회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매일 어제와 똑같은 일만 하고 아주 적은 사람과만 대화하고 새로운 모든 것을 피하면 뇌는 좁은 영역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력의 축소입니다. 저는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계산을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그분은 거의 집 주변에만 머물며 장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몇 년 뒤 그분은 기억력이 나빠지고 쉽게 화를 내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복잡한 것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 최소 한 사람과 먼저 말을 걸어 대화하기, 평소 쓰지 않는 손으로 칫솔을 잡거나 문을 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을 해보기. 처음에 그분은 웃으셨고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덜 짜증이 나며 매일 기다릴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악기 수업에도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많은 경우 뇌에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거창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면 됩니다. 산책할 때 다른 길로 가보기, 휴대폰에 새로운 기능 하나 배우기, 모든 것을 적어두는 대신 가족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보기, 낱말 맞추기 암산 책을 소리 내어 읽기, 오랜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옛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대화 하나하나가 뇌에는 큰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들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며 기억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아주 많은 뇌 영역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이 대체로 더 오래 맑은 정신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오래 고립되어 있으면 머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느려집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기억을 더 많이 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나쁜 수면, 부족한 움직임, 스트레스, 무료함, 부족한 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은 잊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잠이 조금 나아지고 걷기를 꾸준히 하고 몇 달 동안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기만 해도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지만 제가 한 사람의 장기적인 건강을 볼 때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씹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은 치아 몇 개를 잃거나 씹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단순한 구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사람은 질긴 고기, 단단한 채소, 견과류, 아삭한 과일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고르게 되는데 대개 탄수화물은 많고 단백질은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미세 영양소도 부족해지며 혈당은 쉽게 흔들리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씹는 행동은 소화를 자극하고 침 분비를 늘리며 뇌가 포만 신호를 받도록 돕고 머리와 얼굴 부위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빠르게 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호소하신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씹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의 매일 죽과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구강 상태를 더 잘 관리하고 다시 다양한 음식을 드시게 된 뒤 그분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구강 건강을 절대 지나치지 말라고 자주 권합니다. 식사 후 구강 위생을 잘하기,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틀니를 쓰고 있다면 아프거나 헐겁지 않은지 확인하기, 천천히 씹고 충분히 씹는 습관 유지하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우선하되 씹는 능력에 맞게 조리하기. 잘 먹을 수 있는 입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몸을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5가지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아직 충분한 힘이 있는가? 심장과 폐가 빨리 회복되는가? 잠이 깊은가? 뇌가 아직 호기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먹고 씹는 능력이 좋은가? 몇 가지가 떨어지고 있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어떤 곳은 지붕을 고쳐야 하고 어떤 곳은 기둥을 받쳐야 하며 어떤 곳은 수도관을 바꿔야 합니다. 한쪽 구석이 낡았다고 해서 집 전체를 허물지는 않습니다. 오래 건강한 어르신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찍 알아차리고 꾸준히 고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다리를 돌보기 때문에 이른해도 빠르게 걷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기 때문에 정신이 맑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매우 규칙적으로 자기 때문에 병이 적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잘 먹고 근육을 지키기 때문에 자립을 유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순전히 운만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습관 하나를 더하고 그것을 충분히 오래 유지하면 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보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서서히 건강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들이 처음 몇 주의 열정 뒤에 일찍 사라지지 않도록 동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열매를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운 가장 진실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건강을 하루 만에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만에 되찾는 일도 드뭅니다. 건강은 조금씩 떠나갑니다. 움직임이 적은 한 해가 더해지고 뒤척이는 잠에 몇 달이 더해지고 대충 때우는 식사가 더해지고 내일 하지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들이 더해지고 우울함 속에 움츠러들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아주 많은 작은 것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쁜 것이 쌓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걷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30분 일찍 자는 것도 대단치 않아 보입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조금 더하는 것도 아무 변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 잠깐 이야기 나누는 것도 평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들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남은 인생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삶 전체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식단을 너무 엄격하게 합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끊습니다. 처음 3일은 아주 의욕적입니다. 2주 뒤에는 지쳐버립니다. 한 달 뒤에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올바른 방법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하다면 5,000보를 억지로 걷지 마십시오. 5분만 걸으십시오. 몸이 피곤하다면 강한 운동을 목표로 잡지 마십시오. 매 시간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수면이 엉망이라면 당장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십시오. 머리가 둔해졌다면 너무 어려운 것을 억지로 배우지 마십시오. 휴대폰에 새로운 기능 하나를 배우십시오. 식사가 엉망이라면 모든 끼니를 한꺼번에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아침 식사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성공은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은 동기를 만듭니다. 동기는 반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만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약했고 잠은 나빴으며 쉽게 짜증이 났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달 동안 3가지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걷기, 오후에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서기, 밤에는 텔레비전을 30분 일찍 끄기.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력감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변화 하나를 해내고 그것을 지켜냈을 때 여러분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의 감각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치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또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탓합니다. 젊었을 때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더 일찍 운동했어야 했는데, 더 조심해서 먹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자책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동으로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삶의 일부로 남은 삶 전체를 판결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만성질환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계 안에서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의 적응 능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의 5가지 핵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강하게 지키십시오.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지키십시오.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좋은 잠을 지키십시오. 노년이 좁아지지 않도록 뇌의 유연함을 지키십시오. 온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잘 먹고 잘 씹는 힘을 지키십시오. 오늘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할 한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기, 식사 후 10분 더 걷기, 화면을 30분 일찍 끄기, 가족 한 사람에게 전화해 이야기 나누기, 내일 아침 더 나은 식사를 준비하기. 작은 행동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한 표입니다. 저는 늘 어르신들이 가장 강한 세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셨고 가족을 위해 애쓰셨으며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절제와 힘의 일부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해 쓰실 때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오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여러분이 빨리 달렸는지 무거운 것을 들었는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었던 산책, 함께 앉았던 식사 시간, 또렷하고 따뜻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오래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지 삶의 해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해들 속에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물으셨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저는 4부로 나누었고 앞선 부분이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보통 더 깊이 있게 전개하길 원하시기에 저는 프로젝트 스타일에 맞게 내용을 확장하는 5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이 좋은 변화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이 오직 의지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켜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불리한 환경과 싸워야 한다면 의지력은 아주 쉽게 지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오래 앉아있기 좋은 의자만 있고 걸어 다닐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앉게 됩니다. 밤마다 텔레비전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면 일찍 자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너무 짜고 너무 단 음식뿐이라면 예전 습관대로 먹게 됩니다. 휴대폰이 늘 불안한 뉴스로 가득하다면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건강하려면 때로는 더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이 더 쉬워지도록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몇 가지를 자주 권합니다. 걷기 운동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낮 동안 물병을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십시오. 집안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은 공간을 만드십시오. 배고플 때 즉흥적으로 찾지 않도록 건강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텔레비전은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끄도록 하십시오.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와 싸워야 하는 횟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70이 넘은 한 남성분이 저에게 자신은 운동하기 너무 게으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집에 가보니 곧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편한 의자가 있었고 텔레비전 리모컨은 손 옆에 있었으며 간식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운동화는 깊은 장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성격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물건의 위치만 바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전화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집안에서 훨씬 많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환경의 힘입니다. 저는 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사람이 있는 분들은 좋은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고 잠잘 시간을 알려주며 오늘 운동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만 있어도 동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없더라도 연결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매주 걷기로 약속하십시오. 형제자매나 친척에게 전화하십시오. 집 가까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공원에서 자주 보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십시오. 사람은 어디엔가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낄 때 더 건강해집니다. 많은 연구는 오래 지속된 외로움이 여러 나쁜 습관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덜 움직이게 만들고 잠을 나쁘게 만들며 식사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몸만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삶과의 연결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래 동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동기는 뒤따라옵니다. 매일 기분이 날 때만 걸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의 걷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후 5분 걷기를 규칙으로 정해놓고 하고 싶든 아니든 계속 걷는다면 몇 주 뒤 몸은 스스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오래 갑니다. 오늘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앞으로 7일 동안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매일 10분 걷기, 매일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서기, 매일 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오직 이 3가지만 하십시오. 다른 것은 더하지 마십시오. 7일 뒤 여러분은 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를 느끼는 순간 제가 늘 믿어온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이든 몸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분명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이 3가지를 해보시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